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인류가 처음 원자탄을 사용했던 도시, 문자 그대로 저주받은 도시였죠. 일본 히로시마에서 그러니까 원자탄이 떨어진 지 77년 만에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초청받아 그동안 우리 경제가 커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G8에 들어간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G8이라고 해야 됩니까? G8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세계는 이 자유민주, 자본주의 진영과 그리고 사회주의, 군의주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신문에 따라서는 러시아, 중국과 그 우호국들의 모임을 군의주의 모임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 사회주의 국가라고도 합니다. 어느 쪽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사회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이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위주의 그리고 이 스트롱맨의 나라 이런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과 차이가 있다면 미국과 소련과 이념 전쟁이 아닌 미중 대결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가치 전쟁이라고 할까요? 민주 대 반민주 이 가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GNI는 아직 중진국 수준이지만 아직 만불이 되지 않죠. 이 중진국 수준인데 당당히 G2로 올라선 중국은 이번에 황제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시진핑은 19일부터 20일 있었던 G7 료칸 원탁 회의를 그러니까 G7 정상회의를 압도할 요량으로 18일과 19일 G7 회의 바로 직전에 당나라 수도였던 산시성 시안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5나라의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주 그 영상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황제와 그 우호국이라고 할까요? 문자 그대로 그 스케일이 황제 스케일이었습니다. 황궁을 배경으로 하는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그리고 축구장 크기의 회의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엄청난 원탁에서 몇십 미터씩 떨어져 앉아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의제를 두고 회의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G7 정상회의는 아주 좁아터진 료칸에서 했습니다. 료칸, 우리말로 여관이라고 하죠. 이 여관의 소박한 원탁에 둘러앉은 것입니다. 만찬도 이 료칸 식당에서 서로 붙어 앉아 버렸습니다. 과연 어느 진영이 이긴 싸움일까요?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은 21일 민주당 이재명을 향해 거액의 코인을 거래하고 보유한 의혹으로 탈당했던 김남국의 의원직 제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에게 아주 모진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김기현이 자신을 두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하자 봉고 파직 후 남극섬에 위리안치 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도 이재명의 그 표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고요? 봉고 파직이란 단어를 알 정도이니 말입니다. 봉고 파직 후에 남극섬에 위리안치 시키겠다. 봉고 파직은 암행의사가 고울현감을 파직을 시키고 창고문을 잠그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창고문을 왜 잠그느냐고요? 그때까지의 모든 재정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리안치는 유배지의 처소주의를 가시덤불로 울타리로 삼아 외부와 일절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입니다. 임금이 유배를 내릴 때 위리안치를 명하죠. 대선 후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된 김기현은 이재명을 향해 그 당시 호기로움을 절반만이라도 발휘해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정작 봉고 파직 후에 남극섬에 위리안치 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김남국이다. 김기현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은 왜 김남국의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는가? 캥기는 것이 있었으인가?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요즘 세간에 떠도는 의심을 축약한 것입니다. 돈 결의를 능가하는 코인 결의로 김남국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은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이랑 버리고
징계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서 김남국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중에는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김남국이 돈 세탁을 했다 하는 말이 파다합니다. 도박과 성매매 의혹을 받았던 자신의 아들을 두고 남남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재명이 말입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아내 김혜경처럼 잘라낼 수 없는 끈끈한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김기현은 그런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김남국을 결사옹위하는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불과 1년 전 검수완박이라는 희대의 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맞서자 저 김기현을 윤리위 소집 한 번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시켜 정광석화처럼 징계안을 처리했던 그 민주당의 뻔뻔한 결기는 어디로 갔나? 실제 그렇게 했죠. 윤리위를 소집하지도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서 김기현을 징계를 했습니다. 당시 검수완박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하던 작년 4월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그 회진 의자에 잠시 앉았는데 이것이 법사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가 되어서 민주당은 징계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윤리위를 열지도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서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일을 김기현이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김기현은 30일 국회 출석 정지 이런 저도 처음 보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징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솔직히 정작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사안은 바로 김남국 같은 파렴치 의원입니다. 김남국은 이미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서 김남국은 국민을 모독했고 국회를 모독했고 민주주의를 모독했고 최종적으로 헌법을 모독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런데 국회는 뭘 더 망설이는 것일까요? 다시 김기현이 쏘아붙인 말입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동댕이 친 파렴치한 김남국에 대해 유급휴가를 즐기며 휴게소 먹튀나 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건가? 유급휴가란 말에 정말 빵 터졌습니다.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재치가 있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전날 이재명이 시민단체가 주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이라는 집회에 참석을 하자 김기현의 말은 더욱 날이 섰습니다. 이재명이 국면 전환용 장외 집회 연설까지 하면서 이토록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김기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힌 건가? 김남국의 코인 자산이 개인 것이 아니라 대선 자금용 돈 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 것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리특위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이 김남국 징계안을 질질 끌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만 김남국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재명을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면서 김남국을 향해서도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꾸 버티다가는 정말 국민들에게 뺨을 얻어맞는다. 그리고 쫓겨난다. 이 얘기죠. 뒤로는 부도덕한 짓을 일삼았으면서도 마치 깨끗한 청년 정치인 척하며 코인 먹튀를 한 김남국은 자진 탈당 꼼수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렇습니다. 이 집권 여당 대표부터 야당 대표인 이재명에게 내놓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김남국 타짜의 손을 빌려서 코인으로 돈 세탁을 한 것 아니냐. 이재명에게 당신 주변에 있는 엄청난 불법 대선 자금을 당신이 돈 세탁을 했는데 그게 김남국을 시켜서 코인으로 한 것 아니냐. 이 질문인 겁니다. 저 역시 이 앞 방송에서 김남국의 자금 세탁 의혹은 이재명이 답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민한 기자들 그리고 평론가들도 이재명의 돈을 세탁했다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정치 시사 문제를 많이 다루는 주간지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재명에게는 또 하나의 치명상입니다. 이 나라 언론사들이 일제히 업무수에 빠진 걸까요? 과연 집권여당 대표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판을 틔우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거가 있겠죠.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도 지난 19일 김남국의 코인 거래가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 세탁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을 지피더군요.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이 코인 거래 중독을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대선자금 돈 세탁이라는 얘기죠. 잡코인에 한꺼번에 36억이나 되는 돈이 투입되고 온갖 이름 모를 코인들에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갔다면 그 배경은 돈 세탁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자기 돈을 그런 불투명한 곳에 마구 집어넣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그 세탁을 한 걸로 보이는 김남국은 대선 때 이재명을 수행하다가 온라인 소통단장이라는 아주 낯선 직책을 맡았습니다. 온라인 소통단장. 뭘 소통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의심은 그 자리가 온라인으로 돈 세탁을 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혹은 국민의힘 하태경이 지난 19일 처음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 앞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김남국이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리페이로 교환하면서 클리페이 토큰으로 교환하면서 일명 작전 세력에게 20%의 수수료 그러니까 6억을 떼주고 약 30억 원을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코인 불법 자금 설거지 의혹은 사실 그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김남국 주변에서 코인을 이용한 불법 자금들이 세탁이 되고 있는 정황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짤짤이를 했다는 표현을 쓰죠.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은 곧장 김남국의 위믹스 코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김남국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그러니까 6억 가량의 상계 9억 넘어서 팔았는데 엄청난 차익을 벌었는데 그 처분한 돈으로 위믹스 코인을 샀다고 해명을 했지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산 그 종잣돈은 어떻게 마련한 걸까요? 더욱이 김남국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웅은 김남국의 주식 매도금은 코인거래소 업비트 계좌로 들어갔는데 김남국은 업비트가 아닌 비썸에서 위믹스 코인을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웅의 말이 이렇습니다. 돈은 업비트로 들어가는데 위믹스 코인은 비썸에서 나오는 마법이 벌어졌다. 자, 그러자 하태경도 위믹스 코인에 들어간 36억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애당초 김남국의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는 대선 기간이었다. 36억 세탁 자금은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에게 전달된 것일까? 자금이 흘러간 곳을 찾으면 돈의 주인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20% 6억을 떼내고 30억만 줘도 좋다. 그럴 정도로 그 돈이 검은 돈이었다면 그 돈을 가진 자의 불법도 아주 쉽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클리페이의 대표, 그 대표도 종직을 감췄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곧 나왔습니다. 하태경은 페이스북에 클리페이 대표 이모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삭제와 텔레그램 방 폭파 등 모든 흔적을 지운 정황을 고려하면 직접 자금 세탁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를 싹 다 없애버리고 잠적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이 게임 업계가 P2E, Play to Earn, 이 P2E 합법화를 위해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죠. 실제 이재명은 P2E를 막는 것은 쇄국 정책이라는 취지로 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게임 학회장에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는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P2E를 왜 주장한 걸까요? 게임 학회 자체가 깜짝 놀랐다는 이런 제안을 한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이재명에게 그 P2E를 가르쳐 준 걸까요? 그리고 그 제안 뒤에 숨어 있는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밝혀야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런 제안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또 이재명이 아무 대가 없이 그 불투명한 정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확대되자 이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청문회를 열어서 이 로비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로비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자. 그래서 상임위 청문회를 열겠다.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지 아니나 다를까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익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임위 차원이 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한다. 국회나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게임업체의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에는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 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합니까? 사실일 경우에는 모두 검찰이 구속을 시키겠죠. 문체위 여당 간사 이용호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김남국을 증인으로 불러 김남국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묻는다. 김남국을 부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김남국 검찰 수사를 물타기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숨긴 일방적 주장을 한 것이다. 막상 청문회를 주장한 홍익표는 게임 회사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일부 전문가나 단체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 편에 쓴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김남국 등의 말을 믿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한국게임학회는 김남국의 위믹스 대규모 투자 논란과 관련해 위메이드 입법 로비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든 바로 그 게임 회사죠. 한국게임학회장 위정연 교수가 19일 한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여야 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결국 이 코인 게이트는 두 가지 관점으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는 게임 회사들이 P2E를 도입해 제2의 바다 이야기를 꿈꾼 로비 사건, 즉 뇌물 사건입니다. 이 P2E만 도입되면 떼돈을 벌게 되겠죠. 성사되었다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게임 머니가 코인이 되면서 게임 회사들은 문자 그대로 떼돈을 벌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바다 이야기를 능가하는 도박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당 와해를 넘어선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사건에 이어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 세탁과 연관이 되었다면 그 당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검찰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정치판은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김남국의 위믹스 코인 60억 원 보유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은 22일 김남국이 이용했던 가상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어제
인터넷 최고 뉴스였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에 있는 업체 오지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남국의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오지스는 가상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이스왑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김남국은 이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통해 수십여 가지의 잡코인을 거래했습니다. 스왑이라는 것은 서로 맞바꾸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무려 41종이나 되는 잡코인을 거래했다고 하니 이는 돈 세탁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김남국은 광고 등 목적으로 무상으로 코인을 배포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김남국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런데 이 에어드랍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클레이스왑이라는 서비스였다는 주장을 김남국이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클레이스왑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클레이스왑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이용자가 코인을 예치하면 그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 그걸 KSP라고 합니다. 이 클레이스왑 토큰이라는 또 다른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레이스왑 토큰을 다시 이 클레이스왑에 예치를 하면, KSP를 다시 예치를 하면 이용자는 또 신규 가상화폐가 출시될 때마다 이벤트처럼 클레이스왑 측으로부터 새로운 가상화폐를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칭해서 에어드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남국이 보유했던 69억이 넘는 코인이나 이미 김남국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난 100억이 훨씬 넘는 코인이 모두 에어드랍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 많은 코인을 에어드랍으로 주다가는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이 많은 코인을 받은 걸까요? 실제로 김남국의 카카오 전자지갑 클립 거래 내역을 보면 김남국도 수차례에 걸쳐 클레이스왑에 위믹스 등 코인을 예치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KSP를 받았지만 그 액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에어드랍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몇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클레이스왑은 가상화폐 교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스왑이죠. 클레이스왑이죠. 클레이스왑에서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코인을 교환해주는, 그래 스왑해주는 유동성 공급자, 이 LP라고 합니다. 이 LP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LP 방식으로 김남국은 작년 2월 16일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를, 그러니까 36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 토큰 59만여 개와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클레이페이 토큰은 가치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신생 잡코인이죠. 이때 김남국이 36억 원어치의 위믹스를 몰빵으로 넘긴 대가로 이 클레이페이 토큰 59만 개를 받았다. 그런데 그 클레이페이 토큰 등의 가치는 거래소 등에서도 21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손해를 보고 들어간 거죠.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클레이페이 토큰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코인으로 잡코인인데 김남국이 웃돈까지 얹어서 코인을 맞바꾼 것은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돈 세탁용이 아니라면 너무 이상한 거래라는 것입니다. 클레이페이 토큰은 작년 1월 19일 출시가 됐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상화폐를 만든 업체는 작년 중순 종직을 감췄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김남국 문제는 이 정도만 하고 한 문제만 더 짚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때 23조, 문재인 정부에서 23조, 그리고 앞으로는 24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탈원전 대못을 박는 바람에 이 나라 국민은 두고두고 돈을 받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해에 가까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해가 우리 눈앞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탈원전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엄청나다는 겁니다. 문제는 탈원전 폐해가 문재인 정부 임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겠죠. 당장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로 인한 부실로 수십조 원의 탈원전 청구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에 요금 폭탄이 되어서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됐죠. 산업용 전기요금도 대폭 오르니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고물가에도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라서 생산 단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앞으로 수년간 더 지속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4조 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는 우선 무엇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일부에서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세금을 거둔 재정으로 직접 그 빚을 왕창 갚아버리고 말자,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멍청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전 적자는 요금 고지서에 반영이 되든 세금으로 메우든 모든 국민이, 특히 미래 세대가 두고두고 갚아야 할 테니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을 하면서 탈핵을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국민 의원도 묻지 않고 말입니다. 판도라라는 영화의 영향이었다는 말이 바다였습니다. 그는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애초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했던 월성 원전 1호기는 3년 앞선 2019년 12월 결국 영구 정지됐습니다. 당시 월성 1호기는 7천억 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였죠. 그런데 월성 원전 1호기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권력의 아부한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도 그때 아첨을 일삼았던 자들은 최종적으로 심판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건설 공정률이 28%를 넘었었던 신고리 5, 6호기, 그걸 세월 3, 4호기라고 그러죠. 이 신고리 5, 6호기도 공론화로 시간을 끌어서 1,0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냈습니다. 최소한 1,000억 원입니다. 심지어 부지 조성이 진행됐던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지으려 하던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 건설은 백지화됐습니다. 2023년부터 운영 허가가 끝나는 고리 2호기를 비롯해 원전 10기는 더 오래 가동할 수 있는데도 연장 운전을 금지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전문가 경희대 정범진 교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빛 4호기의 공극 문제는, 이 공극은 틈을 말하는 겁니다. 한빛 4호기의 그 틈 문제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원전을 가동하면서 보수하는 사안인데 5년 내내 가동을 막았고 신한울 1, 2호기 운영 허가도 통상 한두 차례 여는 본회의를 무려 13차례나 열며 1년 이상 늦어졌다. 이를 보도한 신문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취소, 기존 원전 가동 연장 불가, 그리고 상업운전 허가 지연 등 탈원전 정책 곳곳에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냈습니다. 문재인 한 사람이 독단으로 말입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가 됐는데
탈원전의 폐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놀랍게도 원전의 위험성은 과장을 하면서 탈원전을 하면 비싼 LNG, 액화천연가스죠. 이 LNG 발전기가 많이 돌고 국내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 비중이 커지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꽁꽁 숨겼습니다. 국민에게 비밀로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태양광 발전 단가를 안다면, 그리고 풍력의 발전 단가를 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원전보다 5배가 넘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한전이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2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지난 16일 킬로와트시, 그러니까 시간당 킬로와트, 이 전기요금 8원 인상에 따라 이 줄어드는 한전의 적자 축소액이 약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원 전기요금을 올려서 감축이 되는 적자 2조 6천억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카이스트 교수 정용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안보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념만 앞세우면서 국민 피해를 키웠다. 문재인은 왜 이런 참혹한 결말을 보고 만 걸까요? 자신이 잘났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잘났다. 자신은 늘 선하다. 이런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미국의 강추랑이죠.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품고 활용할 줄 알았던 한 남자가 여기 잠들다. 문재인은 자신의 묘비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지금까지 저는 책이었습니다.